아즈텍 문명과 마야 문명 이전에는 올맥 문명이라고 불리는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올맥 석상에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본 것과는 다른 얼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세기 전 올맥 문명보다 앞선 시대의 사람들이 조각한 더 오래된 얼굴들입니다. 이 얼굴들은 아무도 다시는 볼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깎아내고 덮어 씌워진 것입니다. 2023년 사엔 로렌초에서 30년간 근무한 베테랑 고고학자 앤 사이퍼스 박사는 17개의 거대한 두상 전체에 고해상도 레이저 스캔을 실시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기존에 알려진 조각면 아래까지 침투하여 3,000년 동안 정글, 비, 그리고 침묵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원래 조각된 층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서로 다른 뼈 구조, 다른 비율,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50톤에 달하는 화산암에 메시지를 새겨 넣었지만 올맥인들은 그것을 지워버렸습니다. 원래의 얼굴들을 깎아내고 그 위에 자신들의 얼굴을 조각했으며 그래도 부족했는지 머리를 부수고 눈을 파낸 후 그 잔해를 지하 의식용 구덩이에 묻었습니다. 그 돌 얼굴 속에 어떤 어두운 비밀이 새겨져 있었든 올맥인들은 그 비밀을 3번에 걸쳐 억누르기 위해 공포에 질렸던 것입니다. 3,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기념물들, 멕시코 베라크루스와 타바스코주의 습지 저지대에 흩어져 있는 17개의 거대한 석상머리. 그것들은 약 3,50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각각의 무게는 6톤에서 50톤에 달합니다. 높이가 11피트, 약 3.3m에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이 돌기둥들은 모스 경도6에 해당하는 화산암인 현무암으로 조각되었습니다. 강철 칼날보다 단단하고 기원전 1500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정밀도를 지닌 유물들입니다. 이들은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토착 문화에서 발전한 문명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해부학적 윤곽과 자연스러운 비율을 갖춘 넓은 코, 사실적인 볼륨감을 살린 도톰한 입술, 섬세한 표면 질감 변화를 통해 조각된 듯한 눈꺼풀과 은은한 동공 표현을 완성한 아몬드형 눈, 정확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귀. 어떤 이들은 정교하게 세밀한 귀걸이나 귀마개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천가죽, 깃털로 만들어진 듯한 정교한 머리 장식에는 턱끈이 달려 있는데 이는 투구나 의식용 머리 장식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얼굴이 제각기 다릅니다. 이것들은 흔한 종교적 상징물이 아니라 초상화입니다. 화산석에 새겨진 특정 인물들의 모습이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조각가는 실제 인물을 직접 관찰하여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작품과도 견줄 만한 예술적 정교함으로 이목구비를 포착했습니다. 올맥 문명은 기원전 15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이 석상들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올맥 문명이 메소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주요 문명으로 마야 문명보다 수세기, 아즈텍 문명보다 수천 년 앞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석상들이 조각될 당시에는 트로이 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호메로스는 그로부터 700년 후에나 태어났을 것이다. 그리스 알파벳은 존재하지 않았다. 로마는 텅 빈 언덕에 불과했다. 스톤헨지는 이미 오래전에 버려진 유적지였습니다. 석상들은 올맥 문명의 중심지였던 4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산 로렌소 성당에는 10개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라벤타에는 4개, 트레스 사포테스에는 2개, 라코바타에는 1개가 있는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샌 로렌조 성당의 기념비 1번은 무게가 약 50톤에 달합니다. 이는 성체 혹등골의 대부분보다 무거운 무게입니다. 다자란 코끼리 8마리를 하나의 조각된 얼굴로 압축해 놓은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올맥족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고무 생산 지역이었기 때문에 고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최초의 석상은 1862년 트레스 사포테스 근처의 정글을 개간하던 농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거대한 철제소티 거꾸로 묻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수십 년 후 고고학자들이 마침내 발굴했을 때 땅속에서 돌로 된 얼굴이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이후로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미스터리는 풀리기보다는 오히려 깊어졌다. 각각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가장 큰 의문은 그들이 누구를 묘사했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핵심은 바로 현무암입니다. 이 두상들이 조각된 나무는 발견된 장소 근처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처에도 없어요. 60마일, 약 96km. 거리 문제죠.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의 지구화학자인 호세 루이스 루발카바 박사는 모든 두개골 샘플에 대해 지구화학적 지문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특정 화산에서 유래한 고유한 미량 원소 구성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투스틀라 산맥의 세로 친테팩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60마일. 그 돌은 60마일 떨어진 곳에서 왔다. 그는 측정 장비에 문제가 있다고 확신하며 분석을 3번 더 반복했다. 결과는 매번 똑같았다. 울창한 열대 정글을 60마일이나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계절에 따라 길이 강으로 변하는 늪지대와 자연적인 여울이 없는 여러 개의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아메리카에는 바퀴도 말도 없었습니다. 소도 없고 어떤 종류의 사역 동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인간의 근육과 식물 섬유로 만든 밧줄만이 50톤의 화산암에 맞섰습니다. 연구자들은 기존 이론들을 검증해 왔습니다. 통나무 롤러, 섬유 로프 등이 그 예입니다. 조직적인 운반 작업. 1994년 80명의 작업자가 준비된 지면을 따라 10톤짜리 복제품을 수마일 이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10톤은 실제 올맥 석상 중 가장 가벼운 무게입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5배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규모를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작업자가 더 많아진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더 큰 혼란을 의미합니다. 500명에서 1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완벽한 호흡으로 돌을 당깁니다. 돌끝을 당기는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작업자들이 깔려 죽고 몇 달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60마일에 걸쳐 펼쳐진 정글을 가로질러 폭 4.5m의 길을 개척하지만 그 정글은 몇 주 만에 다시 자라납니다. 수백 개의 단단한 나무 통나무를 롤러로 사용하고 끊임없이 교체했다. 전체 노동력에게 수개월 동안 식사, 숙소, 그리고 지휘를 제공했다. 이는 기원전 1500년경 아메리카 대륙에는 존재할 수 없었을 올맥 문명의 국가적 차원의 조직력과 공학적 지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누군가 그들을 도왔을지도 모른다. 아직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누군가 말이다. 하지만 이 머리들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곧 가장 덜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참이었다. 그들이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이 거대한 조각된 사람 머리들입니다. 레이저로 발견한 것이죠.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사이퍼스 박사는 샌로렌조에서 30년을 보냈습니다. 그 30년은 이 기념물에 시도된 가장 첨단적인 스캔 작업을 수행할 자격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23년에 고해상도 레이저 이미징 작업이 시작되었을 때 그녀는 도구 자국이 기록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표준 분석입니다. 또 다른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이상 징후는 몇 시간 내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모니터 쪽으로 당겼다. 그리고 동료 2명을 불렀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스캔 결과에는 조각된 표면이 아니라 겹겹이 쌓인 층들이 보였다. 양피지, 돌에 쓴 원고, 쓰여진, 지워지고 덮어쓰기 되었지만 연례 텍스트는 그 아래에 여전히 보인다. 그녀는 학과장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손을 떨면서 전화기를 들었다. 레이저가 드러낸 것은 조각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은폐 시도였다. 3000년 전에 화산석으로 덧씌워진 흔적. 여러 겹의 도구 자국이 겹겹이 쌓여 있다.
표면은 이전의 세부 사항을 지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매끄럽게 다듬어졌다. 머리 장식은 완전히 다른 문양으로 다시 조각되었다. 얼굴 특징도 바뀌었다. 코 모양도 바뀌었다. 이론상으로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 조각상들의 세부적인 모습을 보세요. 눈꺼풀까지 조각되어 있잖아요. 해부학적으로 뚜렷한 콧구멍,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가진 곡선형 입술, 귀, 정확한 구조를 갖춘 정교한 겹겹이 쌓인 무늬의 머리 장식.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었음을 암시하며 모두 견고한 화산암으로 표현되었다. 현대의 현무암 조각가들은 다이아몬드 날이 달린 전동 공구와 공합 해머를 사용하여 이처럼 정밀한 작업을 해냅니다. 돌 도구로만 이와 같은 작업을 하려면 한 사람당 수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 기술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확실하게 재현할 수도 없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돌을 깎아 생계를 유지하는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최초 제작자가 누구였든 간에 그들은 후대의 올맥 문명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석상들을 물려받은 문명은 그것을 만든 문명의 장인 정신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는 법입니다. 도구는 더 좋아지고 기술은 향상되며 지식은 축적된다. 하지만 올맥 석상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래된 층의 석상이 새로운 층의 석상보다 더 정교합니다. 시간의 흐름이 거꾸로 된 것입니다. 이런 미스터리가 밤잠을 설치게 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누가 그 얼굴들을 조각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올맥 문명이 저지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와 충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공포에 질렸던 게 아니라면 말이죠. 유령 문명.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어두워집니다. 만약 올맥인들이 이 석상들을 원석에서 직접 조각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념물을 발견하고 변형시킨 것이라면 당연히 누구의 것을 변형시킨 것일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마야 이전에 누가 살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즈텍 문명 이전에 누가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과도기적 유적지, 발전 단계, 고고학적 단서들을 통해 단순한 문명에서 복잡한 문명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맥 문명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1500년경 고고학적 기록에 이미 등장하는데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짓고 대규모 노동력을 조직하고 수세기에 걸쳐 발전했어야 할 능력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습 곡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원시적인 초기 시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실패한 실험은요? 미완성된 작품, 걸작에 앞서 나오는 초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100년 넘게 찾아 헤매고 있지만 올맥 문명의 중심지를 대상으로 한 모든 발굴, 조사, 위성 사진 촬영에서도 명확한 발전 순서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 머리들은 마치 인간 발전의 정상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어떤 것에 의해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기록에 등장한다. 완벽하게 형성되었고 완벽하게 정교하다. 그 이전에 어떤 초안도 없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처럼 신성한 물건을 계승하는 패턴이 메소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야인들은 기존 건축물 위에 직접 사원을 지었고 그 신성한 힘을 흡수했습니다. 치첸이차에서는 춘분이나 추분 때 깃털 달린 뱀의 그림자가 피라미드 계단을 따라 미끄러지듯 내려오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이는 마야 문명보다 훨씬 오래된 토대 위에 세워진 정교한 천문학적 현상입니다. 아즈텍인들은 고대의 신성한 유물 가까이에 톨텍 조각상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수도에 전시했는데 이는 고대 유물이 신성한 권위를 전달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구자들을 식별하고 이름을 밝히고 연대를 파악하고 기록을 통해 그들의 발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맥 문명의 잠재적 기원 문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유령 문명. 현대 기술로는 재현하기 어려운 기법으로
화산암에 50톤짜리 초상 2상을 조각할 만큼 정교했지만 도시도 작업장도 매장지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모두 죽었다. 파추르드 한 명도 주춧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 무덤도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고 조각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부서진 도구나 현무암 조각조차 없었다. 올맥 문명의 중심지에서 160년 넘게 전문 고고학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기념비적인 조각품을 제작할 수 있었던 올맥 이전 문화의 유물로 확실하게 판명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50톤짜리 명함만 남기고 간 유령들. 그게 전부야. 자, 이 부분을 잘 들어봐. 문명이 기념비적인 조각품을 만들면 엄청난 고고학적 흔적을 남깁니다. 차해석장, 돌 조각과 부서진 도구로 뒤덮인 작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주거지, 가마, 저장 구덩이, 쓰레기 매립장, 화장실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급망, 식량 생산, 수자원 관리, 이 모든 것을 조율하는 행정 중심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장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 중에는 사람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추락사, 골절, 탈진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사망자들을 어딘가에 묻어야 합니다. 올맥 문명의 잠재적 기원 문화에 대해서는 이러한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차해석장 파편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야영지는 단 한 곳도 발견되지 않았다. 고된 석조 노동으로 인한 부상을 입은 유골도 하나도 없었다. 50톤짜리 화산 현무암 초상을 조각할 수 있었던 문명이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돌 중 하나인 에메랄드는 최소 17개의 기념비적인 예술 작품을 완성할 만큼 오랫동안 존재하다가 취사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올맥 문명은 전례 없는 속도로 불가능에 가까운 기술을 개발했거나 아니면 완전히 사라진 문명으로부터 지식과 기념물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고학적 기록.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문명 발전 방식에 대한 우리의 모델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올맥인들이 물려받은 머리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바로 연구자들이 밤잠을 설치게 하는 이유입니다. 기스털 달린 뱀은 중앙아메리카에서 유명한 상징입니다. 평화의 신이자 문명의 수호자인 케찰코아틀, 의식적인 파괴. 올맥인들은 이러한 계승된 기념물들을 단순히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파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산 로렌소 성당의 여러 두상에는 고의적인 훼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파괴의 양상은 단순한 정치적 파괴 행위보다 훨씬 더 불안감을 자아내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표면은 돌 도구로 체계적으로 두들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손상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짓을 저지른 자들은 어떤 부위가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먼저 눈을 공격하여 도려냈고 그 다음 입을 공격하여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 다음은 코가 납작해졌다. 감각기관들, 얼굴에서 정체성, 표정, 의도를 전달하는 부분들. 마치 그들이 돌 자체를 눈멀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숨 막히게 하려는 듯했다. 마치 그 원래의 형상에 새겨진 무언가가 여전히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아직 숨 쉬고 있어. 잠깐만 생각해봐. 이건 기물 파손이 아니었어. 이것은 수술이었다. 목표 지향적이고 체계적이며 어떤 특징이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시행되었다. 머리 장식은 대부분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겨졌다. 귀는 손상되었지만 부차적인 문제였다. 턱끈과 투구의 세부 사항은 대부분 보존되었다. 하지만 눈, 코, 입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매번 훼손된 모든 머리에서 똑같은 순서로. 목표는 똑같았다. 우선순위도 똑같았다. 명령을 내린 자는 무엇을 파괴하는지, 왜 파괴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몇몇 사람들의 머리는 조직적인 폭력에 의해 원래 위치에서 뽑혀나갔다. 얼굴을 땅에 대고 끌려가면서 남은 얼굴 윤곽이 흙에 짓눌렸다. 순간적인 분노에 의한 행위는 아니었다.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섬멸 작전은
상당한 인력과 치밀한 계획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러한 작전은 며칠이 걸렸을 것입니다. 작업자들은 돌망치, 밧줄, 나무 지렛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공격은 그들의 조상들이 몇 달에 걸쳐 운반하고 개조했던 기념물들을 향한 것이었다. 올메긴들은 자신들의 투자, 자신들의 신성한 물건들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이끈 동기가 무엇이었든 간에 기념물 자체의 엄청난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기념물들은 함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묻혔다는 점입니다.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구덩이에 놓여 있으며 구조적으로 정확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었고 의도적인 배치로 보아 단순한 폐기가 아닌 의식을 암시하는 듯했다. 일부 구덩이에는 파괴된 머리와 함께 재물이 들어 있었다. 마치 올메긴들이 그 돌에 깃든 영혼에게 사과하는 듯한 심정으로 돌을 땅속에 묻어버린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려고 그렇게까지 공을 들이지는 않잖아요. 인력을 동원하고 재물을 바치고 거대한 돌을 특정한 방향으로 세워놓고는 그냥 뭔가를 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위험한 무언가를 억제하기 위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흔히 정치적 파괴가 그 이유로 꼽힙니다. 새로운 통치자가 이전 통치자를 지워버리는 것이죠. 의례 중심지가 버려졌을 때 신성한 물건들이 매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후기 메소아메리카 문화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훼손 양상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발견합니다. 정치적 말살도 아니고 방치도 아니다. 의례적 종결일 뿐이다. 강력한 무언가의 의도적인 종말. 고대의 무언가. 멈춰야 하고 억제해야 하고 영원히 땅속에 봉인해야 했던 무언가. 최초 건축가들이 그 석상에 어떤 의미를 담았든 간에 올메긴들이 손대기 전에 현무암에 새겨진 메시지나 힘 혹은 정체성은 무엇이었든 간에 올메긴들은 단순히 그것을 차지하려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했다. 먼저 얼굴을 덮었었다.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얼굴들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그들은 유해를 의식경 구덩이에 묻고 수많은 흙으로 덮었다. 세 겹의 침묵, 덮어쓰기, 파괴하라, 묻어라. 그 얼굴들이 간직하고 있던 비밀은 무엇이든 간에 이 세 가지 모두를 요구했다. 그리고 연구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세부 사항은 바로 이것입니다. 매장 구덩이는 급하게 파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신중하게 측정했다. 일부는 흙으로 안쪽을 덧댔다. 머리들을 제자리에 놓았다. 얼굴은 땅에 첩박힌 채 처참하게 파괴되어 아래로 향한 채 땅에 짓눌려 있었다. 마치 한때 그 눈동자가 품었던 시선이 다시는 위를 바라보지 못하게, 영원히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듯 위쪽에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은 절대 볼 수 없다.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있다. 그들과 후대 마야 문명 사이의 연관성을 볼 수 있습니다. 마야 달력의 미스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50톤, 60마일, 바퀴도 없고 동물도 없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3500년 전에 그것을 해냈다. 1000년 후에나 등장할 문명과 맞먹는 조직력을 가진 사람. 현대적인 분석 기술로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는 조각 기법을 구사한 사람.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건축가들로부터 이러한 기념물을 물려받았을지도 모르는 사람. 도자기 조각도 없고 기초도 없고 무덤도 없다. 도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기존 모델은 문명이 선형적으로 발전한다고 말한다. 단순함이 복잡해진다. 수렵 채집이는 농부가 되고 농부는 마을 사람이 된다. 마을 사람들은 도시 건설자가 된다. 모든 과정이 나무의 나이테처럼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하지만 올맥 석상은 이러한 서사를 산산이 조각낸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교한 공학 기술이 뚜렷한 발전 단계 없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설명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메소아메리카 문명이 현재의 어떤 모델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부터 존재하며 훨씬 더 복잡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문명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식은 축적되기보다는 순환했습니다. 문명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이름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전에 누가 살았는지에 대해 겨우 표면적인 부분만 살펴본 것뿐입니다. 레이저 스캔 결과는 그 표면 아래에 숨겨진 것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충격적이며 훨씬 더 의도적으로 감춰져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이퍼스 박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세앤 로렌조에서 30년을 보낸 그녀는 올맥 문명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켄 데이터는 그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아무도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줄곧 잘못된 질문을 해왔던 거예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들이 어떻게 머리를 옮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누가 처음 만들었는가? 그리고 올맥인들이 그토록 지우고 싶어 했던 그 원래 얼굴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었는가? 그 17개의 두상은 오늘날 멕시코 전역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방에 은은한 조명 아래 깔끔하고 전형적인 이야기를 담은 설명판이 함께 놓여 있죠. 관광객들은 그 앞에서 셀카를 찍고 학생들은 현장 학습을 위해 줄지어 지나간다. 아무도 그 거대한 돌 얼굴들을 보면서 그 아래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지 않는다. 레이저가 드러낸 어두운 비밀을 아무도 읽지 않는다. 나이든 얼굴들, 이름 모를 건축가들, 조직적인 말살, 의례적인 매장. 명판에는 그 어떤 것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올맥 유적 표면 아래에 숨겨진 레이저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이든 얼굴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알 수 없는 건축가들, 발전보다는 퇴보를 가져오는 기술들, 화산암에 새겨진 메시지. 누군가는 수세기 동안 이를 억누르고 파괴하고 묻어버리려 애썼다. 모든 머리는 범죄 현장이다. 표면의 모든 변형된 흔적은 3000년 동안 지속된 은폐의 증거이다. 50톤에 달하는 초상화들은 불가능한 지형을 통해 운반되었다.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문명이 불가사의한 정밀함으로 조각한 것이다. 후대의 문화가 원본의 장인 정신을 따라잡지 못하고 변형시킨 것들, 그리고는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정성스럽게 매장되었다. 우리는 그 미스터리를 풀어냈다. 막대한 노동력, 조직적인 팀워크, 수개월에 걸친 정교한 물류 시스템, 석기시대 미국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수준의 공학 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열어젖혔습니다. 다시는 닫을 수 없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고고학계가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한 질문이 있습니다. 최초의 건축가는 누구였을까요? 그들의 문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큼 가치가 있었던 그 고대 석상 얼굴들에는 어떤 어두운 비밀이 새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영원히 묻어버리기 위해 세 겹의 침묵이 필요했을까요? 올맥인들은 우리를 그 석상 얼굴에 새겨진 무언가로부터 보호하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들을 보호하려 했던 걸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금기시된 역사를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